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재테크입니다. 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으로 향후 부동산 정책의 변화와 그에 따른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급 정책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년의 임기 동안 총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에 130만호에서 150만호의 공급을 포함하여 전국에 250만호 이상을 공급하고 이 중 민간 주도 공급이 200만호입니다. 공공주도 공급 중 청년 원가 주택 30만호가 있는데 주변의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를 20% 내고 나머지 80%는 장기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매입한 후 5년 이상 거주 후에 국가에 매각하면 매도 차익의 최대 70%를 되돌려줘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청년들이라면 꼭 도전해야 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책은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입니다. 1.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 정밀 안전진단 면제를 통해 보다 빠르게 재건축이 진행됩니다. 2. 안전평가 기준을 낮춥니다. 구조 안전성 50%에서 30%로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를 25에서 30%로 주거 환경을 15%에서 30%로 비용 편익은 변화 없습니다. 구조 안정성 점수 때문에 재건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낮춤으로써 재건축을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분양가 규제를 완화하고 4.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를 통해 재건축을 보다 빠르게 진행하여 신규 택지를 만들 수 없는 서울의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정책은 1기 신도시 10만호 추가 공급입니다. 1. 1기 신도시 재정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여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법적으로 기틀을 마련합니다. 2. 용적률 상향 조절, 규제 완화. 3. 이주 전용 단지를 조성하여 이주로 인해 한꺼번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못하고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공급 정책으로 인해 당분간은 서울과 1기 신도시 위주의 수도권은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이슈로 집값의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관심이 많은 세금 정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측정이 되는데 이러한 공시가격을 20년 수준으로 환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재산세가 낮아집니다. 두 번째, 종합부동산세입니다. 1.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장기적 통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 공정시장가액 비율 현행 95%로 동결합니다. 내년에 100%로 인상될 예정이었던 것을 동결한 것이죠. 종부세 기준을 간략하게 나타내면 공시지가 곱하기 0.95, 즉 공정시장가액 비율 현행 95%인데 내년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로 올라가면 종부세가 증가하는데 이를 95%로 고정하여 종부세를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공시지가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면 종부세는 더욱 낮아집니다. 3. 세부담 상한선 인하입니다. 세부담 상한선이란 세금 정책이 바뀌어서 갑자기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금 증가분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는 제도입니다. 1주택자와 비조정 2주택자 같은 경우는 150%인 것을 50%로, 조정지역 2주택자와 3주택자, 법인 등은 300%에서 200%로 낮추어 작년 대비 갑작스럽게 세금이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1주택자 장기 보유 시 이연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연 납부는 종부세를 매년 내는 것이 아닌 주택을 매도하는 시점에 납부함으로써 소득이 없는 노인층이나 무소득층이 종부세를 내기 위해서 주택을 팔아야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등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함으로써 공시지가가 낮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양도소득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최대 2년간 배제합니다. 현재 조정지역에서의 양도세가 기본세율의 2주택자는 플러스 20%, 3주택자는 플러스 30%가 중과되고 있는데 이를 2년간 배제하여 기본세율로 양도세를 낼 수 있어서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여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부동산 종합 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합니다. 네 번째 정책은 취득세입니다. 1. 생애 최초 구입자는 취득세를 면제 또는 1%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2. 1주택자는 1에서 3%인 세율을 단일화 또는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합니다. 표에서처럼 현재 6억에서 9억까지 7개의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를 단순화하거나 적용 구간을 단순화한다는 의미입니다. 3. 다주택자 누진세율 현재 최고 12%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1주택 취득 시 1에서 3%, 2주택부터 취득세가 나뉘게 됩니다. 2주택 취득 시 조정은 8%, 비조정은 1에서 3%, 3주택 취득 시 조정은 12%, 비조정은 8%입니다. 4주택 이상은 12%입니다. 다음으로 대출 정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입니다. 1.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 LTV 80%. 2. 다주택자를 제외하고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 3. 다주택자 보유 주택 수에 따라 3에서 40%로 변경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5억짜리 집을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가 LTV 80%로 대출을 받으면 4억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연소득 대비 1년에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나타낸 것이 DSR인데 DSR에 대한 정책이 없기 때문에 고소득자들은 DSR의 영향이 거의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DSR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금 더 대출 정책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 수도권 등의 고가 아파트를 구매하실 계획이신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두 번째로 금융 지원입니다. 1. 신혼부부 4억 원 한도 내에 3년간 낮은 금리로 대출 지원해줍니다. 출산 시에는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2.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신혼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3년 한도에서 3년간 낮은 금리로 대출이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현실적으로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은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들이 저렴한 금리로 내 집 마련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기타 정책입니다. 첫 번째, 임대차 3법입니다. 1. 임대차 3법의 적절한 개정과 보완장치 마련입니다. 이를 통해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들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하루빨리 좋은 보완장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약 추첨제 물량 확대입니다.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 일반 공급 가점제 비율이 확대됩니다. 60에서 85제곱미터의 면적은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0% 가점제였지만 이것이 70%의 가점제와 30%의 추첨제로 변경됩니다. 추첨으로 당첨될 확률이 생겼습니다. 소형주택 60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신설되어서 가점제가 40%, 추첨제가 60%로 신설되어서 진행됩니다. 85제곱미터 이상 같은 경우는 가점제가 50%에서 80%, 추첨제가 50%에서 20%로 변경되어 3, 4인 가구에 큰 평수를 원하시는 분들이 가점제를 통해 당첨될 확률이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는 등록임대 사업자 지원제도입니다. 현재 2020년 710 대책으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개정되어서 단기임대 4년과 아파트 장기임대 8년 사업이 폐지되었습니다. 매입임대용 소형 아파트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즉 24평 이하 같은 경우는 신규 등록이 허용되고 이를 통해
종부세 합산 과세가 배제되고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의 혜택을 줍니다. 네 번째, 장기 민간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입니다.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 양도세의 장기 보유 공제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합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향후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서울과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으로 인한 일시적인 집값 상승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안정화되고 있는 시장 상황 속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로 인해 시장의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늘어나서 더욱 안정화되는 상황과 대출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매수자들의 구매력이 상승하는 것 사이에서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대구에 접목해 본다면 서울 수도권과 다르게 지방은 공급과 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현재 대구는 22년, 23년 가장 많습니다. 24년까지 많은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현재 가격도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건을 팔아야 하는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가 일시적으로 해제되면서 내놓는 매물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로 인해 하락에 더욱 힘이 쏠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면 1주택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나 기존 집을 파시고 입주를 하시는 분들 등이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입주를 못하거나 또는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매수자가 없어서 기존 집을 처분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현재 달서구 신월성처럼 급격한 가격 하락보다는 서서히 하락하는 추세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앞으로 변화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큰 틀을 잡으신 한편 이러한 공약이 전부 다 이행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